초기 카카오톡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지만 창업 첫 해에는 뚜렷한 수익 구조가 없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카카오톡은 외부 개발사 게임을 메신저에 연동하고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창의적인 유료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출시 3년 차에 게임 아이템 판매로만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단숨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결정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와 그 핵심 요소인 고객, 가치 제한, 수익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 모델 유형과 사례를 이해하고 수익 구조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맞는 수익 구조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될 주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의 개념. 사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버는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이 왜 중요한가? 아이디어나 사용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의 유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 설계 전략. 우리 사업에 맞는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과 고려사항을 알아봅시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아이디어에 수익 모델을 적용해보는 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업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한 뒤에 그 대가로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해서 돈을 벌 것인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죠. 여기에는 목표 고객, 제공 가치, 판매 및 유통 방식, 필요한 자원과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까지 사업의 모든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수익 구조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어떻게 금전적 수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불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독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넷플릭스의 수익 모델은 월정액 구독료라는 형태죠.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의 큰 그림, 수익 구조는 그 중 돈을 버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전체 그림이고 수익 모델은 그 가운데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어떤 사항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총 9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스터왈더의 9블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사업의 뼈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BMC 한가운데 뭐가 있나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허리처럼 가치 제안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부분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은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는 그림의 아래인 수익원에 담겨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원가 구조를 잘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만들어낸 가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여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목표 고객은 누구이고 온라인 판매를 할지 오프라인 매장을 둘지 어떤 유통 채널과 마케팅 방식을 쓸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얼마를 받고 판매해야 이익이 날지 계산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나 책정할지 정하는 것인데요. 수입을 내려면 원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들어가는 비용 대비 적정 가격을 받아야 이윤이 남으니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하시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 바로 수익 모델 부분이 사업 성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수익 모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익 모델이 갖는 중요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성.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사용자 수가 많아도 수익 모델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비용만 늘고 적자가 커질 수 있어요. 투자금마저 소진되어 버리면 서비스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돈 벌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사업을 오래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 수익 창출의 필수성. 스타트업 초기에는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투자금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업 자체로 돈 벌 능력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자생력이 없으면 계속 투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자체 수익 창출 구조가 있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투자 유치 관점. 투자자들은 여러분 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수익 구조를 확인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면 투자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으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확장성을 어필하기 쉽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돈 되는 모델이 뒷받침될 때 투자 설득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수익 모델은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도 돈을 벌 구조가 없으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반대로 잘 짜인 수익 구조가 있으면 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모델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다음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돈을 버는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판매 모델.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처럼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사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반복 구매를 유도하거나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 구독 모델입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고객이 정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나 사스가 대표적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수익이 확보되고
고객 이탈률을 관리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세 번째, 광고 모델입니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무료로 쓰지만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이죠? 이 모델은 대규모 사용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광고주가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플랫폼 수수료 모델입니다. 거래를 중개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고급 기능이나 추가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무료 용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더 많이 쓰고 싶으시면 돈을 내야 하죠. 이 모델의 포인트는 무료 사용자를 어떻게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느냐입니다. 마지막은 여러 방식을 섞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멤버십은 연회비 구독 모델과 동시에 상품 판매라는 직접 판매 모델을 결합합니다. 영화관은 티켓 판매, 팝콘과 같은 부대 상품, 그리고 멤버십 할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원을 조합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에는 이 중 어떤 수익 모델이 가장 잘 맞을까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4가지 모델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료 모델입니다. 첫 번째 그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보이시죠? 대표적으로 유튜브 뮤직이나 무료 음악 앱이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노래를 듣지만 사실 그 서비스는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 구조예요. 결국 무료 모델은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서 광고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무료와 유료가 결합된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는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지만 광고를 없애거나 음질을 높이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합니다. 즉, 무료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중 일부를 유료 고객에게 전환시키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세 번째, 미끼와 낚시바늘 모델. 세 번째 그림 커피 머신 보이시나요? 이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커피 머신은 싸게 팔지만 그 후에도 전용 캡슐을 계속 사야 합니다. 프린터와 잉크, 면도기와 면도날 같은 구조입니다. 초기에는 저렴하게 들어가지만 결국 반복 구매가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버는 거죠. 요즘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결제 구조도 사실상 이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 마지막 가장 익숙한 모델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가전제품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가 많습니다. 콘텐츠 서비스뿐 아니라 헬스케어, 식품 가전, 심지어 자동차까지 구독 모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서로 윈윈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로 보니까 아까 배운 수익 모델들이 훨씬 더 와닿으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아이디어에도 무료에서 유료 전환이나 한 번 드리면 반복 구매 같은 요소를 심으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익 모델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이 모델을 쓰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운영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전략들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가치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분명할수록 고객은 기꺼이 돈을 냅니다. 이를 흔히 프라이스 투 밸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는 비슷한 커피라도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하죠. 결국 중요한 건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 대비 가격입니다. 다음은 무료와 유료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입니다. 무료는 사용자 유입과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유료는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영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전환 지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 용량은 무료지만 더 많은 용량을 원하면 유료로 전환하게끔 설계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9,900원 같은 가격은 심리적으로 10,000원보다 싸게 느껴집니다. 또 단계별 요금제를 만들어서 중간 옵션을 선택하게 유도하거나 초기에는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유료 전환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안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실험하면서 최적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계속 검증하고 필요하면 모델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예상과 다르게 수익이 잘 안 나오면 과감히 다른 모델로 피벗하셔야 합니다. 처음 세운 모델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수익 모델은 정답이 있는 공식이 아니라 계속 실험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에도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무료와 유료 기능의 경계는 어디일까? 심리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는 얼마일까? 혹시 피벗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론과 사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직접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나만의 수익 구조를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주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편익을 주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치를 잘 정의해야 그 다음 수익 모델도 자연스럽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불자입니다. 누가 돈을 지불하는가? 사용자가 직접 돈을 낼 수도 있고 광고주와 같은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는 공짜로 쓰지만 광고주가 돈을 내는 구조죠. 내 아이디어는 과연 누가 지갑을 열어줄까요? 세 번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회 구매, 구독, 사용량 기반, 무료 플러스 광고, 프리미엄. 이 중에 어떤 방식이 내 아이디어에 가장 잘 맞을까요? 또는 2-3가지를 섞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가격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까? 가격은 단순히 원가 플러스 마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 대비 적정 가격을 찾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고객이 이 정도면 낼만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는 수익원 칸에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요소들을 직접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수익 모델을 직접 설계해보라.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버는 구조가 없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잘 짜인 수익 구조가 있다면 작은 아이디어가 큰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에 꼭 맞는 수익 구조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꼭 만들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창업은 퍼즐이다. 그 이유는 기술, 시장, 팀, 자금 등 여러 조각이 맞아떨어져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주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체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은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불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수익 모델이 완성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판매, 구독, 광고, 수수료, 프리미엄, 혼합 모델 등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맞는 독창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우리 서비스의 가치와 고객 지불 의향을 기반으로 맞춤형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수익 모델은 투자자에게도 큰 설득력이 되고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